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한 이슈를 쉽게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컬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들 또는 예전에 유행했었던 감염병들이 재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특히 요새 아프리카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한 좀 험한 나라들을 조금 이제 익스트림하게 즐기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할 때 주의할 감염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홍상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홍상 교수님 잠깐 소개하기 전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오홍상 교수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오홍상 교수님이 군의관이셨거든요. 군의관이었고 당시에 중령이셨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긴급구호대로 제가 파견됐을 때 군 대표로 저랑 같이 가셨던 선생님입니다. 벌써 저희가 그렇게 된 지 10년이 지났네요. 예,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네. 2014년에 준비해서 15년까지 있다 왔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정말 이제 거의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되기는 했고요. 근데 에볼라 다녀오신 이후에 삶의 방향이 또 바뀌셨죠? 예, 일단 신종감염병이란 거를 접하면서 일단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졌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종감염병에서 시작을 해서 국제 보건까지 관심사가 넓어져서 요새도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여러 가지 보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조금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예.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 워낙에 육사를 나오셨죠? 예, 저는 이제 98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4년간 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군인 장교가 됐습니다. 장교가 잠깐만. 돼서, 예. 근데 육사를 나왔다고 해서 의대를 그냥 보내주진 않잖아요. 예, 소정의 절차가 있고, 군 편입, 그러니까 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 교육기관에 편입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에 이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발 기준 중에 하나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예, 옛날 일이긴 한데 졸업할 때 저 보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자꾸. 네네.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부끄럽진 않지만 하여튼 영광스러운 거죠. 예,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잘해서 예. 그때 이제 그런 영광의 자리가 주어졌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의관 형님이 제도를 저한테 알려주셔갖고 저도 이제 한번 교육에 지원을 하게 됐고 선발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네. 입학하셔가지고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시고 오나기는 감염내과를 바로 하신 게 아니라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먼저 하셨죠. 예, 내시경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갖고요. 이제 전공 시절에는 소화기내과를 전공을 했는데, 일단 제가 전문의가 돼서 다시 군대에 돌아가 보니까 장병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외상, 폭발이라든지 훈련에서의 어떤 낙상 이런 것 때문에 외상을 당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있는 경우가 감염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인데도 사실 또 사망할 정도의 중증 감염병 걸리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과가 내과다 보니까 외상을 전공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좀 감염병을 전공을 하게 되면 좀 이제 군 의료나 이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공을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감염내과로 바꿔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종감염병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그때는 균의료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얘기를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했었으니까 에볼라가 저희가 이제 큰 유행은 이미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파견됐던 서아프리카 3개국에 이제 유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유행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가들 몇 군데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흔하게 지금 최근에 아마 유행이 종식될 걸로 선언한 나라가 이제 유간다고요. 네. 그 사이에도 이제 민주 콩고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산발적으로 계속 유행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5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서아프리카 유행만큼의 그 큰 사이즈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나라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종결되는 형태였고 뭐 달라진 점은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그 서아프리카 유행 이후에 그런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여러 이제 나라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공중보건 체계를 좀 잘 정비를 해서 사례들 같은 거를 빨리 발견을 하고 또 치료를 잘 제공해주고 하면서 의료의 수준이 좀은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크게 이제 유행으로 가진 않고 그 국지적으로 유행하다가 이제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간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영화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어서 친숙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국제보건과 관련해서도 되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 전 세계적으로 국제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류가 그렇게 없는 국가가 아니기는 해서 혹시나 우간다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제 주의할 점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뭐 에볼라 유행이 가장 이제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토병 중에서도 신종감염병을 되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볼라라는 병이 뭐 주로는 동물들과의 접촉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가공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파 가능하고 또는 이제 그 의료기관 같은 걸 방문했을 때 혹시 이제 그런 발열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WHO에서 공인된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에볼라에 대한 치료제가 있고 또한 백신도 있는데 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WHO에서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백신을 공인한 상태고요. 에볼라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6가지 그 종이 있고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유행을 일으켰던 것이 자이르와 수단 타입인데요. 이미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미 공인받은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현지나 이런 데 가셔갖고 그런 위험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맞는 것도 어떤 고려 대상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2가지 백신이 됐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머크에서 만든 백신, 또 하나는 얀센에서 만든 백신인데 얀센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경험했는데 코로나19 때 얀센 백신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에볼라 때 개발한 백신을 방법을 가지고 다시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백신 플랫폼이 에볼라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실제로 다른 감염병에 활용되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중에서 특히 이번에도 아프리카이기는 한데 이제 에볼라의 사촌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마버그가 이제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행한 국가 중 하나 탄자니아인데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해외 여행자 클리닉을 하면 그 젊은 남녀 2분이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데 오셔서 저 탄자니아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럼 뭐 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탄자니아로 해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레르살람이라든지 뭐 그 주변에 있는 그 섬 쪽에 아마 가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예. 어쨌든 탄자니아에서도 최근에 마버그 발생했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일단 마버그 열은 원래 이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독일의 말버그라는 그 지역에서 연구소에서 일단 그
영장류를 실험하다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볼라의 사천격이고 유사한 형태의 질병 양상과 전파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볼라랑 마버그랑 전부 다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의 질병이 동물 사이에서 돌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넘쳐나서 이거를 이제 종간 전파라고 하는데요. 종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에게 넘어온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혈열 계통의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출혈 증상이라든지 장기 부전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있고 그런 야생동물 사이에서 유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이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그런 동물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지면서 우리 인간 쪽으로도 감염이 계속 넘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딱 공인된 치료제나 이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런 상황을 가급적이면 야생동물에게 노출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파리에 어떤 참여를 하시거나 그쪽에 있는 정통 그 시장을 방문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때 이제 좀 접촉을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특히 야생동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볼라나 마버그의 전파 경로를 보게 되면 박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쥐에서 아마 유인원 통해서 사람으로 오거나 박쥐 사람으로 오는 거로 지금 경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박쥐가 전 세계적으로 한 30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거의 사람 인구보다 조금 적게 살고 있긴 한데 어디 가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을 다니시거나 이제 숲이나 정글 같은 데 다니실 때 동물들이 노출되는 부분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볼라나 마버그가 사실 딱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에볼라 환자를 직접 진료해 보시고 치료를 해 보셨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이제 초반에는 막 열나고 그다가 며칠 지나면 막 설사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나빠져가지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보통 빠지는데 마지막에 막 출혈이 생겨가지고 모든 그런 눈, 코, 입에서 또 장에서 출혈되는 모습들 실제로 보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같이 진료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가서 우리 교수님과 같이 진료를 했지만 출혈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수에서 출혈은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통계적으로도 한 10% 내외에서 출혈성 경향이 보인다고 돼 있어서 봤던 기억이 나고 이런 출혈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의 문제가 생겨서 임종을 하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에볼라 마버그의 초기 증상이 열나는 거하고 설사가 주증상이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경우에 사실 열나고 설사할 만한 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클리닉에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프리카나 남미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3주 이내에 3주까지 자기의 이제 몸 상태를 잘 살펴봐라. 그때 여러 가지 발열이라든지 설사라든지 근육통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냥 일상적인 걸로 넘기지 말고 한 번은 혹시나 의심은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이제 병원에 오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성 출혈열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에볼라하고 마버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경로로 전파되긴 하지만 라사가 또 계속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라사 바이러스도 최근에 알려진 신종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에볼라 마버그와는 달리 설치류가 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류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쥐들이 라사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고 쥐들 내에서 이제 증식을 한 다음에 주로 이제 쥐들의 분변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변을 통해서 직접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라붙은 이제 분변이 공중에 날리면서 그걸 흡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라싸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에볼라나 마버그보다는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한 에볼라나 마버그는 뭐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낮게는 뭐 30%, 많이는 한 90%까지 이제 치명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사실 라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높진 않거든요. 한 대략 한 2, 3% 내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임산부들이 걸렸을 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산부도 자체도 위험하고 특히 유산이나 사산자 같은 게 많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프리카는 모성 사망률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높은 나라고 모자 복원이 약간 체계가 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영유아들의 사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사산이나 유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질병 부담이 큰 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나이지리아긴 한데 워낙에 이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던 국가는 저희가 에볼라 때문에 갔던 시에라리온이었는데 기억나세요? 시에라리온에서 저희 저 화장실 가거나 이제 샤워하러 가면 거기 쥐가 계속 왔다 갔다. 아, 그렇죠. 예. 거기 쥐가 많이 그 쥐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보는 쥐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한 새끼 고양이 한 3개월 정도 된 2, 3개월 되는 그 정도만한 그 사이즈의 쥐가 많이 다녔고요. 이제 그런 쥐들이 그런 그 마을이나 이런데 공동 서식지를 에서 살면서 이제 그런 그 그룹에 라싸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그 마을의 이제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거죠. 소변이라든지 대변통에서 음식도 오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그때는 이제 에볼라 때문에 심취해서 라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한국에서 라싸 공부를 하다가 딱 사진을 봤더니 저희 숙소에서 돌아다니던 같은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라싸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돌아온 게 다행으로 생각은 되고요. 다만 나이지리아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봤더니 한 12월에서 한 2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던데요. 나이지리아가 사실 지금 아프리카 내에서는 특히 서브사하라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상사들, 특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 LG 이런 그런 지사들이 다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나이지리아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데 파견 나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시니까 혹시 뭐 라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설치류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대도시나 이런 지역은 뭐 구충이나 구제, 구서 같은 그런 활동들이 정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도시 지역에서 뭐 활동할 때 거기서 이제 위험성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도시에서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여러 가지 여행으로 뭐 트레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파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농촌, 그러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로 가시다 보면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공중보건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쥐들을 접촉할 수가 있고 쥐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가실 때는 일단 뭐 가급적이면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뭐 거기에서 이제 체류를 하다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시게 되더라도 뭐 숙소에 돌아오시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위생 같은 거 잘 하시고 의복에 대해서도 옷 입고 간 거에 대해서도 잘 이제 그 털거나 아니면 이제 소독까지는 어렵지만은 뭐 세탁도 잘 하시고 그런 분변이나 오염된 것들이 최대한 그 가능성을 낮추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싸도 아직 그 어떤 예방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뭐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설마 임산부가 그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지지 않겠지만 특히 임산부에게 걸리시게 되면 산모랑 또
폐하까지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들은 여행을 아예 가지지 않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대기업에서 지사 파견될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경우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사실 나올 수도 있는 예, 상황이어서 이제 그럴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성 출혈을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은 저희가 얘기를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엠폭스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몽키폭스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 예. 이제 이름이 WHO에서 엠폭스로 이제 바꿨는데요. 네. 엠폭스가 WHO에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 상태를 2번 선언했죠. 네, 2022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엠폭스가 어떤 병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아마 예전에 그 비디오를 보면 호환 마마 전쟁들이 가장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비디오 소개 클립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마마가 그 두창이란 병입니다. 그래서 두창이란 병이고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깊은 역사를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두창이 예전에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천연두라고 했던 네, 천연두 또는 마마라고 마마, 했던 거죠. 했던 거. 그리고 예. 뭐 한국말로는 이제 곰보병. 예.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그 소포가 떨어지고 나서 푹 패이는 그런 그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창병은 일단 1980년도에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박멸이 됐습니다. WHO가 공인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엠폭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원숭이라든지 여러 이제 동물들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던 거고 간헐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특히 이제 중앙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사람 감염이 보고되었던 그런 질병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은 멸종된 없어진 두창의 사촌격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어떤 이제 치명률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엠폭스도 현재 그걸 주로 옮기는 그 동물은 워낙 이름은 원숭이 두창이긴 했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설치류 G 때문으로 예, 지금 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창은 사람이 걸리는 거긴 한데 이제 유사한 이제 그 폭스 바이러스라는 게 온갖 동물에 다 있습니다. 다 걸릴 수 있어서. 예. 소에게도 지금 있고요. 그 우두라고 하는데 우두, 예. 있고 뭐 심지어 곤충에게도 이 그 두창 바이러스 유사한 바이러스 형제 바이러스가 있고 뭐 설치류 그다음에 여러 이제 영장류 이런 원숭이 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 발견은 되고 있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두창 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제 멸절을 시킬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수공통 감염병인 다른 이제 동물들에서 유행하는 그런 두창 바이러스 사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동물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사람과 이제 어떤 접촉을 통해서 또 저희가 감염을 얻게 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창은 워낙에 두창 천연두는 워낙에는 호흡기 전파를 하는 감염병이어서 아주 확산도 빠르고 그다음에 전파력도 강하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높은 감염병이어서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초반 그러니까 뭐 백신의 초기라고 하는 뭐 우두법, 뭐 종두법 네, 이런 게 네. 다 이제 천연두 예방 때문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는 어떻게 전파가 되나요? 원숭이 두창은 기본적으로 전파 방법은 친밀한 접촉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어떤 성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이제 어떤 환부랑 이런 쪽이랑 이제 접촉을 한 경우에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그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사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자를 처치하다가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두창과는 약간 좀 다른 전파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2022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3년도의 유행 자체가 주로 성소수자 중심으로 네, 유행을 좀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름이 몽키폭스에서 엠폭스로 바뀐 이유도 성소수자 중심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바뀌게 된 거로 지금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놓고 이제 막 홍보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네. 또 잘못했다가는 이게 약간 커밍아웃,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커밍아웃 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관리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었던 네, 거로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그럼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예, 일단 현재, 그런 이제 엠폭스를 볼 수 있는 이제 기관들, 이제 격리 시설이 갖춰진 기관에 의료진들은 전부 다 이제 예방접종을 대부분 맞춘 상태로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동료가, 이제 그 기관에 일하는 동료가, 바로 이제 이 백신을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혹시 맞겠다고 하면은 혹시나 이제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바로 볼까봐. 그러니까 임폭스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혹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성소수자 중심으로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도 성소수자들한테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으로 갈 때 뭐 난 의료진이어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맞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맞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맞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이제 주사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서 왔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 생각했다는 그리고 거죠. 그 직장 내에서도 약간 네. 소문이 날게 좀 예. 걱정이 됐는지 예. 그래서 자기는 약간 이 유행이 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맞겠다라고 해갖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구구 쪽에서 구구의 일부가 이제 약간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혐오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 원숭이도 참 몽키폭스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원숭이를 가지고 성소수자들을 빗대는 특히 남성 성소수자들을 빗대서 좀 비난하고 욕하는 게 유럽과 미국의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구구들의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몽키폭스로 이름이 아예 원숭이 창으로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WHO에서 아예 그래서 이제 엠폭스, 몽키폭스를 좀 줄여서 엠폭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던 것들도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제 좀 극도의 이제 비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름을 좀 바꾸게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또 남성 성소수자 중심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엠폭스에 감염된 분들이 HIV 감염과 동시 감염 사례들이 또 많이 발견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도 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난할, 사실 어떤 질병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해야 될 상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진짜 벌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조치나 이런 부분들 하기가 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내에서도 한 180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었죠. 지금도 저희 예방접종들이 계속 이제 담당 기관들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병청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어떻게 이제 예약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특히 뭐 보건소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위험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병인데 사실 성관계라는 게 피부 접촉의 가장 극대화된 접촉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파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워낙에 뭐 남성 여성 다 전파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하필이면 처음 유입됐을 때 남성 성소수자 사이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남성 성소수자 사이로 전파가 됐던 것뿐이지 남성 성소수자만 걸리는 병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인권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러면 요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예방접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일반 국민들이 맞지는 않고 현재 성소수자들 중심으로 접종을 좀 이제 보건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는 게 없겠지만 예방접종을 아직 못했던 분들, 나는 못하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피부 접촉을 통해서 긴밀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접촉이 있거나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접촉을 최대한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라든지 어떤 뭐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그런 자세한 병력을 말씀하시고 하시면은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위해서 그 테코비리맷이라는 약을 이제 그 비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형태의 유전형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환자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국내 유입 사례도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 갔던 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된 거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여행을 하실 때 특히 잘 모르는 분과의 피부 접촉이나 성 접촉은 반드시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니파 바이러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니파 바이러스 좀 짚어주실래요? 예, 니파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알려진 지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바이러스고요. 일단 1990년대 말에 말레이시아에서 돼지 농장에서 원인 모를 이제 뇌염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이제 바이러스 신종 감염병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이제 동물 숙주가 마찬가지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동물 숙주가 이제 과일박쥐로 알려져 있고 그 감염된 과일박쥐가 어떤 여러 가지 분비물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분비물과 접촉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열매라든지 아니면 뭐 가공이 안 된 뭐 주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됐었던 거고 그 돼지 농장에서 이제 유행이 있었던 거는 사실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박쥐가 이제 아마 돼지에게 옮겼고 돼지가 그 돼지 농장을 돌보던 여러 가지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치명률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되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그 가장 큰 합병증이 이제 뇌염을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예방을 위한 접종이나 여러 가지 약제, 치료 약제 같은 거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는 초반에는 이제 동물의 분비물들, 그러니까 이제 네. 과일박쥐의 분비물이 이제 뭐 돼지한테 전파되고 또 돼지를 접촉한 사람이 이제 감염되고 이런 패턴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사람 간 전파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동물하고 직접적인 전파로만 생각했는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되게 우려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우려할 정도인지 아니면 조금 좀 지켜봐야 될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최근까지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 사람 간 전파는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전파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감염병 중에 하나로 그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 중에 있고요. 그렇죠. 그 자문회의가 최근에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 대상으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감염병이겠습니다. 그러면 참 여기저기에서 감염병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19처럼 팬데믹 일으킬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뭐 접촉을 통해 전파가 되든 뭐 이런 것들로 전파되긴 하지만 정말 여러 국가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저희가 맨날 가는 여행지가 그냥 뻔했었잖아요. 그냥 뭐 동남아시아 가면 리조트 가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갔는데 갈수록 요새는 좀 현지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려고 한다든지 좀 더 좀 다른 사람이 안 가본 데를 가려는 여행이 요새 좀 많이 좀 그런 여행을 즐기는 젊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을 설계하고 이럴 때 일반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외여행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특히 뭐 남들이 안 가본 지역을 또 가서 요새 이제 그런 SNS에 이제 공유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 밈이 됐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걸 추구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 전, 중, 후에 한 번 더 이제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그렇지만은 지역별로 유행하는 감염병들의
어떤 분포라든지 매개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그 자기가 방문할 나라에 어떤 그 감염병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질병청에서 해외 감염병 나오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들어가서 어떤 풍토병이 있고 어떤 감염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감염병이 있는데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본인이 만약 혹시 나는 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고 뭐 걸린 적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근처에 이제 그 여행의학 클리닉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후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약물로도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그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실 때 열대열 말라리아가 그 우리나라에 없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예방약도 챙겨 가시는 게 여행 전에 이제 준비하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다른 예방으로는 어떤 특이한 것들, 뭐 특수한 것들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떤 야생동물과의 어떤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일단 가셔갖고 이제 흔하게 겪는 게 이제 여행자 설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물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생수를 사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생수도 잘 보셔야 될 게 병에 이제 담겨 있는 공장에서 나온 병에 담겨 있는 것만 드셔야 되고요. 유리병에 나와서 뭐 현지에서 뚜껑만 살짝 덮어서 파는 그런 이제 생수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 가짜도 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가짜도 그런 파니까. 하고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덥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많이 이제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길거리에서 뭐 얼음 음료, 야, 특히 그다음에 얼음. 심지어는 이제 아이스크림도 네. 손수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위생이 좋지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인성 감염병들이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얼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얼음이 예. 깨끗한 물로 안 얼리면 얼린다고 균이 안 죽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녹으면서 식중독 일으키기 때문에 얼음도 예. 믿을 만한 데서 예. 주는 거 아니면 절대 얼음도 네.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예. 뭐 그런 길거리에서 파는 얼음 음료도 상당히 드시면 삼가하시는 게 상당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기라든지 찐득이 같은 곤충맥의 감염병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기피제 같은 것도 잘 꼼꼼하게 잘 바르시는 게 선크림뿐만 아니라 그런 곤충 기피제를 꼼꼼하게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게 말씀드리고요. 기피제도 보면 선크림처럼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예, 발라주셔야 그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기피제들이 종류가 있지만은 종류마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2-3시간도 있고 길게는 뭐 8시간, 12시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전의 정보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성인에게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소아에서라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피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서 뭐 이번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어른은 몇 명 가고 소아를 가는데 소아에게 쓰일 만한 약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 물, 그다음에 곤충 그런 야생동물들 그런 것들이 여행 중에 이제 가급적으로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여행 후에는 2-3주까지는 자기 몸 상태를 잘 보고 흔히들 이제 갔다 와서 내가 너무 시차도 나고 하면서 이제 몸이 피곤해서 감기에 걸렸나 아니면 뭐 몸살에 걸렸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이제 발열이라든지 발진 또 근육통 이런 설사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신종 감염병의 초기 증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몸 상태를 잘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드리고 의료기관에 가서도 꼭 말씀하실 게 이제 자기가 곧 본인이 어느 나라에 몇 월부터 며칠까지 다녀왔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제 가기 전에는 어떤 예방 접종을 하고 갔었다, 어떤 예방약을 먹었다 이런 정도까지의 정보를 드려야지 거기 계신 이제 의사님들이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감별 진단하는데 빠른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중, 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강조드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그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이후에 발열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만 주로 계신 선생님들이 그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외여행자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 곳 또는 감염내과 또는 소아 감염을 하시는 선생님들 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요. 좀 그런 과를 가셔야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옹상 교수님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